친윤 이준석 당권 거래설 파장.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누군가 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당을 먹어라. 뭐 당권 이것은 지금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한동훈도 당권을 노리고 있다. 또 이준석도 만약에 대선 끝나고 나서 단일화하고 들어와서 그 지분으로 당권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이 박지원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만 틀릴 때 많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저러는 것은 나중에 대선 끝나고 당권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당권 이야기하는 것은 참 한가하죠.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면은 당권이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3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을 해서 거의 뭐 야당 견제는 거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무슨 대선 끝나고 나서 당권을 논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너무 한가한 이야기고 어쨌든 당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로 돼야 되는데 그런 설이 하나 제기가 된 겁니다. 당권 거래설. 자,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드리고 오늘 김문수 물론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하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승부수가 임기 3년 단축 개헌이죠. 내 임기 3년만 하겠다. 그래서 2028년 총선 때 그 전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해서 이 총선과 대선 스케줄을 맞추자. 그 승부수를 던졌죠. 그것도 지금 ARS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더 구체화시키면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승부수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나왔는데 필요하면은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하지만은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전부 다 모아서 통합 내각도 가능하다. 통합 내각. 이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통합 내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뭐 좀 결은 다르지만은 과거에 이제 DJP 연합, DJ와 JP가 연합을 해서 정권을 창출할 때 이 장관 자리를 서로 할당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야합이라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처럼 정권 창출이 절대 필요할 때 그때도 아마 그 DJ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리 배치를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때 JP가 경제 분야 장관들 몫을 이제 가져가기로 하고 그런 그 합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과 유사하지 않나. 물론 아직은 그냥 이슈를 아젠다를 던진 단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준석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재명을 이기는 방법이라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단일화하는 방식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선호하는 방식을 적극 배려해 추진하겠다. 김문수 후보도 지금 아는 겁니다. 2단계 집권론. 본인이 40% 지지율 자력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과 해서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원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것을 일반 국민 경선 100%를 통한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물 밑에서 뭐 오고 가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준석 후보가 선호하는 방법을 다 배려하겠다. 그러니까 100% 단일화는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그 책임 당원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는 입장이죠. 그런데 단일화를 하면서 저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적용했던 룰 책임 당원 50%가 들어오면은 이준석이 안 하려고 하겠죠. 이준석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준석이 항상 자기가 뭐 여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그럼 하자. 그렇게 이준석이 제안해 오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나한테 제안만 해라. 내가 방식은 다 양보한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이준석 후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의 이 통합 내각 구성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면 계속 모든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렇게 나오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제압을 해서 이재명 집권 시대가 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대혼란이 일어나고 헌법 84조 대혼란이 일어나고 뭐 내란 정치를 핑계로 해서 정치 보복될 것이고 거부권 행사 없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해서 국가 정체성 흔들고 재정 거들낼 것이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유세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정말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할지 뻔히 보입니다. 뭐 어떤 뭐 괴담 같은 거 무슨 뭐 호텔 경제론 그리고 뭐 120원 커피 원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안보 문제 북한이 이 장벽을 친 것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탱크로 북으로 쳐들어가려고 한 것을 이제 막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김정은이 잘 참아냈다. 잘 견뎌냈다. 이런 이야기는 안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자격 상실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이 위험한 인물이 나라를 장악을 해서 사법 행정 입법까지 완전히 하나로 해서 일종의 독재 연성 독재 뭐로 시작을 해서 강성 독재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장기 집권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13일 남은 시간에 대선 이후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그 대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무슨 뭐 당권을 누가 가져가고 그 전에 서로 뭐 앙금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못하겠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이준석 그 유사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유사하는 데까지 가서 이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안철수는 이준석에게 누구보다도 앙금이 많은 사람이죠. 과거에 욕설까지 했고 그 아들뻘 되는 이준석이 그리고 계속 안철수를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지난번에 2022년 대선할 때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 중간에 이 뭐 속된 말로 초치고 뭐 그 식당에서 옆방에서 서로 소리 들리니까는 뭐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도 그 어떤 봉변 같은 것도 많이 당했지만은 안철수가 지금 이준석에게 가서 이준석에 유사하는 데 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재명 집권 막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 김문수 후보도 이 한동훈, 그 홍준표, 이준석까지 막내하는 통합 내각도 할 수 있다. 단일화는 이준석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는 이 날짜는 제 마음대로 지금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이 투표용지 인쇄가 25일 날 시작됩니다.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면은 거기서 이 후보가 사퇴를 해도 사퇴한 게 표시가 안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투표장에 아무 후보는 사퇴했다고 나오지만은 그것을 뭐 별로 의식하지 않고 가면은 가령 이준석이 사퇴해도 투표용지가 인쇄돼 버리면은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기호 4번. 그러면은 사퇴한 것을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찍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을 먹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준석 쪽에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다.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으라는 식의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전제는 늘 같아.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일화를 하자 계속 이제 친윤 쪽이라면은 뭐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친윤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전에 뭐 윤핵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조차도 우리의 몸값을 높이 보고 계속 제안이 온다. 그 이야기죠. 제안이 오는데 심지어 들어오면은 이번에 단일화를 해주면은 당권을 가져가라. 마치 뭐 거래하듯이 당을 뭐 먹어라.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준석 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의 일단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일종의 신경전이 이제 단일화가 촉박하니까 이번 주 내에 해야 되니까 신경전이 막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이준석 쪽에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질까 봐 노심초사한다. 친윤이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뭐 이것은 본인들의 해석이죠.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낫다. 뭐 이것은 해석인데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고비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이다. 이것은 지지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지지율에서 이 두 사람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해도 이재명에게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뭐 단일화 못해서 패배했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가 40%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단일화 안 하면은 충분히 대선 패배 책임론,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준석은 이 논란에 대해서 오늘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 일단 아직도 완강하게 단일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친윤계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느냐 이 물음에도 자기에게 그런 말 한 사람은 없는데 다만 친분 있는 국회의원 위주로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은 들어 있었다더라.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 단일화 해주고 들어와서 당을 먹으라고 하더라. 뭐 국회의원들 뭐 좀 친한 사람들끼리 별 이야기 다 하죠. 별 이야기 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일종의 신경전이지만 이런 현상들이 저는 단일화가 가까웠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이제 몸값을 높이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이런 말도 했네요. 저는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이라 당권이니 뭐니 환상이 없다 했지만은 뭐 그것은 지나봐야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나중에 당권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지주고 볶든지 그거는 이제 여당이 돼서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고 야당이 돼가지고 그때 뭐 당권 가지고 싸운다. 한심한 이야기죠.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국가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정치 보복이 일어나고 할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들었네요. 지금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또 거론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준석 지지율이 계속 한 자릿수로 갈 경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 양강 후보 김문수, 이재명은 돈을 막 쓰죠. 한 500억 정도 규모로 막 씁니다. 각각. 그것은 나중에
국고에서 돈을 보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후보가 나가서 돈을 쓰면은 10% 이상 득표를 하면은 전체 쓴 돈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15% 이상이면 다 보전을 해주죠.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434억 원 토해내야 된다. 그게 바로 보전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처럼 만약에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10%가 아니라 한 자릿수 득표를 한다. 그러면은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죠.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을 텐데. 한 100억대까지 뭐 쓸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15억 그 선거 보조금 받았죠.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어디서 돈을 끌어서 막 쓰고 있을 텐데 그게 결국 그 투표까지 갔는데 10%를 못 받았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죠.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이 단일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